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21번째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염색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근데 왜 염색체라고 하느냐 하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왜 염색체라고 하느냐 하는 좀 생뚱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이름을 보면 그 성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좀 알 수가 좀 없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생물이나 이런 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어떻게 쓰고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자와 관련된 낱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염색자 할 때 염은 물들인다 하는 그런 염이에요. 염색한다. 염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빛색이다. 예, 빛색. 그리고 체는 이제 어떤 물체다 하는, 그래서 몸체 이렇게 되겠죠. 물을 들인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보면 어떤 식물성의 어떤 접이다. 그렇죠. 식물에서 채취한 어떤 염료 같은 것을 한다 해서 나무목이 대표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물에 이제 어쨌든 물감을 타야 된다. 그리고 물 속에 잠그어서 염색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9구는 왜 들어가느냐?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이렇게 물에 담가서는 되지 않는다. 9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래서 여러 번 담그어서 염색을 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쉬운 글자예요. 그렇죠? 자, 색은 빛색이다. 네.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사람 인자가 변한 것이다. 사람 인자. 그리고 아래는 이것은 땅 위는 파다. 그렇죠? 파인데 이것은 병부절이 변한 것이다.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다. 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남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행위다. 그렇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난다 해서 빛색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체다는 것은 뼈 고래, 그렇죠? 풍성할 풍이다. 뼈가 많이 모여 있고 살이 붙어 있고 그런 것이 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는 좀 복잡합니다만 뼈 고른 부수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염색체 사진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공으로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 보겠습니다. 진핵생물이다. 어떤 핵을 가진 생물이다. 핵이 없는 생물도 원핵생물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진짜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세포에서, 그렇죠? 유사 분열 때 보인다. 핵이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분열할 때 보인다. 그런데 염기성 색소에 잘 염색된다. 어떤 색소에 잘 염색이 된다. 되는 막대 모양의 소체다. 작은 물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염색질이 응축하여 평소에는 어떤 염색질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분열을 할 때에는 어떤 염색사가 된다. 실처럼 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용액 비슷하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실같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사 모양으로 몇 겹으로 꼬여서 두껍게 된 것이다. 뒤에 그림 나오겠습니다만 평소에는 이렇게 보통 때는 어떤 용액처럼 있다가 그것이 이제 분열을 할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응축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처럼 되어 있다가 그것이 또 이렇게 막 꼬여서 이렇게 두껍게 나사 모양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생물의 종류나 성에 따라서 그 수가 일정한 유전자의 집합체다. 이렇게 되죠. 뭐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인데 XX 염색체는 어떻고 XY 염색체는 어떻고 해서 남자 여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보면 여기 구글 사진을 보면 왜 염색체를 하는지 이제 대략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염색체를 하느냐?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는 구조가 존재한다. 핵이 있다. 세포 안에.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포함이 되어 있다. 원래 핵 속에는 실처럼 풀어진 채로 존재하던 DNA, 이게 이제 염색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실처럼. 이것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서로 엉키고 뭉쳐서 유전 물질 덩어리가 된다. 이 DNA 덩어리는 실험용 염색약으로 물들였을 때 쉽게 관찰되어 염색체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관찰하면 이게 뭔지 이제 복잡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도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관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험용 염색약으로 물을 들이면 이것이 염색체가 잘 물들여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이 잘 되는, 물이 잘 드는 물체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염색체에는 뭔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DNA라든지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이름을 뭐 염색체라 하면 물이 잘 들어서 염색체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 아주 피상적인 본질 하나, 염색이 잘 되더라, 물이 잘 들더라 하는 그것밖에 없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학술 용어로 쓰고 있다. 그걸 우리 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뭐 여기서 아는 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잘 든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염색체의 하나다. 그렇죠. 원래는 평소에는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이렇게 자꾸 엉키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된 것이다. 아마 염색을 한 모양이 뭡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현미경으로 관찰해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 염색체가 이제 원래 말도 막 이렇게 크로모조움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그리스 히라보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크로마와 소마로 나뉜다. 크로마라는 것은 영어로 컬러를 얘기하고 소마라는 것은 바디를 얘기한다. 그래서 색깔체다. 그렇죠. 색체다. 염색체다. 이렇게 된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특정 염색약을 흡수해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불렀다.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알아는 놓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 분열기 때 염색체다. 평소에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염색 지뢰 모양으로 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생물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염자, 오늘은 염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들이다 하는 염이죠. 물들이다, 염색하다. 물들이려면 적셔야 됩니다. 적시다, 담그다. 그러다 보면 옮아갑니다. 옮다, 전염되다. 그래서 감화를 받다. 나쁜 것은 주로 전염된다고 하죠. 감화를 받다, 영향을 입다. 더러워지고, 더럽히고, 연루되고, 막 이러한 뜻으로 이 글자가 많이 쓰이는데 낱말이 우리가 쓰는 낱말이 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염색이다. 그렇죠. 염색. 색으로 물을 들인다. 염료다. 예, 물 들이는 재료를 얘기한다. 그렇죠. 천연염료다. 합성염료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염이다. 오는 이제 더럽다는 것이죠. 오명을 뒤집어 쓴다 할 때. 오명. 그래서 오염. 더럽게 물이 더럽다. 그래서 환경오염이다. 대기오염이다. 할 때 이 오자를 쓴다. 그렇죠. 또 감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감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돌파 감염이다. 백신을 맞았는데 또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돌파 감염이다. 또 수직 감염이다. 산모에게서 태아로 바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이 수직 감염이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감염되면 수평 감염이라는데 수직 감염이다. 전염이 된다. 그렇죠. 전할 전자입니다. 그렇죠. 전염된다. 전염병 이렇게 되죠. 감염이라는 것이 전염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 이렇게 제가 읽은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병이다. 예, 연병이다. 이것은 이제 전염병을 얘기한다. 그렇죠. 줄여진 말이다. 또는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병의 속칭이다. 그리고 날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날인한다. 도장을 찍는다. 날인한다. 날짜는 찍는다는 뜻이에요. 문이 찍기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피륙에다가 이렇게 찍는 날염이다. 흔히 나염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나염은 잘못된 것이다. 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염. 퇴는 이제 물러난다. 물을 빼는 것이에요. 물든 것을 물을 빼는 것이 퇴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식당에서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찬밥, 그렇죠? 또는 국수를 미리 삶아놓은 국수를 가지고 먹기 직전에 뜨거운 이렇게 국물에 이렇게 풀어서 데펴서 먹는 것을 토렴이라고 한다. 사전에 보니
토렴의 원래 말이 퇴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염이다. 네. 선은 이제 뭐 이렇게 물로 죽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염법. 동양화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쫙 번지는 거. 그렇죠? 뭐 요즘 얘기를 하면 뭐 그라데이션하고 좀 비슷한데 물을 이렇게 미리 참 적셔놓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찍으면 싹 번져나가는 방법. 그것이 선염이다. 그렇게 그리는 법을 선염법이라고 한다. 번짐법이라고 한다. 염직, 그렇죠? 염직 공장. 예. 물감을 들이는 공장을 염직 공장 또는 물감을 들이고 막 직조를 하는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무염이라는 것은 어떤 전염이 되지 않았다. 색이 들지 않았다. 물 들지 않았다는 것이 무염이에요. 우리가 무염 시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태는 태를 막 이렇게 잉태를 했다. 막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무염 시태.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원죄가 없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말이다. 명동성당 그 뒤에 가면 이런 거 가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명동성당 뒤에 가면 성모 무염시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자로는 이제 성모 무염시태. 그래서 마리아는 원래 특별하게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하는데 마리아는 특별히 예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제를 잉태하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성모 무염 시태라는 것이 있다. 이때 무염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물들릴 염자와 들보량과 좀 비슷하죠. 네, 여기에 앞구자 아니냐? 이렇게 칼날 인자에다가 또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칼이 두 개 있는 것이다. 예. 여기 뭐 교량이다. 다리를 얘기할 때 교량. 양상군자, 들보 위에 도덕을 얘기한다. 자, 몸체자는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줄여서 사람 인자에 근본 본자를 쓴다. 약자로 쓴다. 그리고 일본의 신자체나 중국의 간체자는 다 이걸로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약자로 쓰는 사람들이 많죠. 네, 오늘 염색체. 제가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해서 염색이 잘 되는 우리 몸속에 있는 핵과 관련된 세포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염색이 잘 된다. 그 DNA를 가지는 조직.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그런 것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